불면증이 발생하고 지속될 때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? 우선 불면증에 취약한 개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. 네, 첫째는 기질적 요인인데요. 예, 기질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좀 계시죠. 네. 대표적으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, 예, 어떤 성취 기준이 높다거나 본인에 대한 어떤 굉장히 과도한 기준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한 완벽주의적인 기대나 강박적인 생각들을 많이 지니신 분들, 예, 그런 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네. 또 자신의 행동이나 지나온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곱씹어서 반복해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스스로 굉장히 책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네.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신 분들도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불킥 하시는 분들이죠. 네, 맞아요.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수면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.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많이 하는 습관을 지닌 분들. 네. 그리고 또 가족 중에서 불면증을 지닌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마주할 때 불면증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. 네, 맞아요. 뭐 신체 질환도 사실 가족력이 중요하죠. 네, 수면도 마찬가지인 맞아요.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또 이러한 기질적 요인을 지니신 분들께서 사시다가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트라우마를 경험하실 때 혹은 직장이나 뭐 가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때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계실 때 네. 그럴 때 이제 또 불면증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직업적으로 교대 근무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네, 사실 기질적 요인에 더한 어떤 상황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겠네요. 하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나서 스트레스 요인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이 불면증도 서서히 호전되는 게 맞죠. 네, 맞아요. 네, 정상 수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. 네. 그런데도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면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를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불면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달시킨 어떠한 대처 방법, 행동 습관이라던가 인지적인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뭐 예를 들면 행동으로는 잠을 깨기 위해서 낮 시간에 커피를 과다하게 복용한다거나 네네. 네, 나는 카페인 뭐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지만 신체에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. 맞아요. 네. 또 잠을 어제 못 잤다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졸립지도 않은데 평소보다 침대에 일찍 눕는 행동 예, 이런 것들이 정작 스트레스 요인은 감소했지만 불면을 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또 생각들도 이 불면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생각들이 있죠. 네, 우리가 그렇죠. 잠을 잘 못 자면 사실 다음날 내가 업무를 잘 하지 못할까봐,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까봐 네. 굉장히 그 걱정 때문에 또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요. 오늘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떨까지 하는 걱정을 또 과도하게 하기도 하죠. 네.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사고 습관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러한 행동 습관 혹은 사고 습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면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동은 사실 학습에 의해 얻어진 거잖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적인 소식은 또 재학습을 통해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네.